안녕하세요. 중위권 전문 입시 유튜버 입시부 장관입니다. 오늘은 광명상가 중 마지막 대학교인 가톨릭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가톨릭대학교는 성심, 성신, 성의 이렇게 3개의 교정으로 나뉘어져서 신학 관련 의료 분야 그리고 나머지 일반학과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중위권 여러분들은 일반학과를 위주로 지원하시니 성심 교정을 중심으로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가톨릭대학교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가톨릭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인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서 학과별 경쟁률 편차가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의 경우는 물리학과는 경쟁률이 5.9 대 1이었으나 의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32.64 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기계공학과 등의 대표적인 학과보다는 좀 세분화된 틀에서의 학과들이 많습니다. 딱 맞는 표현이 생각나지는 않지만 에너지환경공학과 그리고 바이오 메디컬 화학공학과 등 조금은 특이한 학과들이 많은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명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약간은 매니아적인 측면이 있는 학교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도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가진 가톨릭대학교에서 수시 모집 요강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는 올해 어떤 변화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먼저 보겠습니다. 인원 변화를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26명이 증가했고 교과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22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올해 다른 대학에서 많이 보여줬던 것 같이 서류형 그리고 면접형으로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대학들에 대한 리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류평가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 생활기록부 마감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생활기록부 마감을 하면서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가톨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처에서 진로진학 가이드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면 될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형 요약을 한번 보시면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최저는 2개 합 7이며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렇게 지금 성적대가 만약 가톨릭대학교 안정권이다 하시는 분들은 최저를 맞춘다고 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탐구를 굳이 2과목까지 챙기기보다는 잘하는 한 과목을 선정하시고 다른 과목과 함께 최저를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무작정 수능 점수를 높인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능 최저나 혹은 수능 점수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지금부터는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에서는 서류 전형은 당연히 서류 평가가 100%이고 면접 전형에서는 1단계가 4배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배수의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면접의 난이도는 어려워질 게 당연할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쟁률이라고 했을 때 1단계에 합격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겠죠.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 일정 간단하게 보고 세부 전형을 보겠습니다. 면접은 수능 이후에 실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 내 성적이 수시 납치 가능성이 있다 싶은 분들은 가톨릭대학교를 써서 수능을 기대치 이상으로 잘 보면 1단계에 합격해도 면접을 가지 않는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 성적이 정시 성적이 더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정시만을 준비하기보다는 생기부의 수준을 확인을 하면서 2가지 방향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논술 전형은 수능 이전에 실시를 하다 보니까요. 수시 납치의 가능성을 고려해야겠죠. 그렇다면 이때는 정시 성적을 기준으로 내 평상시 정시 성적이 가톨릭대 이하이다 라고 하면 논술을 작성하셔도 좋고 유사하거나 약간은 높다 하시면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세부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최저의 유무, 두 번째로는 성적 반영 방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추천 인원의 제한인데요. 최저 유무는 아까 2개 합이 7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추천 인원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고교 추천인이 성적이 낮겠지라는 생각은 합리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상 추천의 의미가 없는 일반 교과 전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성적 반영 방식이 중요하다고 했죠.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을 보시면요.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논술 전형에서 중요해집니다. 그 논리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영 교과는 국, 영수, 한국사, 사탐, 과탐이며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3개 과목의 성취도 환산 점수 반영입니다. 성취도 환산 점수는 C등급이더라도 3등급입니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배점은 2점이 차이가 나니 진로 선택 과목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 선택 과목에 비해 영향력은 확실히 작다고 생각됩니다. 등급별 배점을 보시면 7, 8등급의 성적부터 차이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평균 등급이더라도 한 과목이 8등급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많이 불리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환산 점수를 산출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지겠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7등급 안에서는 물론 합격자 등급은 2점대나 3점대 내외가 되겠지만 한두 과목이 7등급 정도인 것은 용인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7등급 안쪽의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말씀드린 실질 반영 비율까지 11.4%이니 논술 점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7등급에 가까워질수록 불리한 것은 맞지만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각 등급 간의 배점과 비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성적에 대해서는 관대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류형과 면접형의 가장 큰 차이는 물론 면접이지만 서류평가 과정에서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류평가는 학업 역량이 35%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 25%가 되니 나는 면접이 전형에 대한 선택 기준이 아니다라는 분들께서는 결정하는 기준을 학업 역량, 즉 성적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의 방향성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방향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성적은 너무나도 눈에 잘 보이지만 세부 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각 과목별 세특이 만약에 성취도에 대한 어필이 더 잘 되어 있다면 학업 역량이 중요한 서류형을 쓰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 과목과 진로 간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면접형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해서 스스로의 평가표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잠재 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 비율이 1단계에서 4배수를 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면접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만약에 본인이 학업 역량이 조금 부족해서 면접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면접에는 자신이 없다 라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톨릭 대학교보다는 다른 3배수 정도의 대학을 선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톨릭 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각 대학별로도 기회가 되면 다루겠지만 성적이나 혹은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 등을 구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다뤄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략에 대해 고민이 많은 분들은 앞으로의 영상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위권 전문 입시 유튜버 입시부 장관이었습니다.